당장 손님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감히 내 며느리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소연은 강남역 2번 출구에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27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하루였다. 손에 든 가방 속엔 요리학과 석사학위증과 해외 유명 호텔 인턴 수료증이 들어있었지만 오늘부터 그녀는 그저 신입 주방 보조 직원일 뿐이었다. 벨루체 레스토랑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식당이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이곳의 평균 코스 요금은 15만 원을 넘었다. 시어머니인 한미정 회장이 직접 내린 명령이었다. 기초부터 배워라. 진부는 절대 밝히지 마라. 결혼 후 줄곧집에만 있던 소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련이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신입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자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미나예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경계심이 어려 있었다. 곧이어 키 큰 남성이 나타났다. 바로 권도혁 주방장이었다. 늦었네. 앞으로 7시 30분까지는 와. 오늘은 채소 손질이나 배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그녀의 숨겨진 전쟁이 시작되었다. 권도혁은 업계에서 철의 주방장으로 불렸다. 35세의 나이에 이미 여러 유명 레스토랑을 거치며 명성을 쌓은 인물이었다. 그의 요리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성격은 까칠하기로 소문났다. 특히 신입들에게는 더욱 혹독했다. 요리는 정성이 아니라 기술이다. 감정 따위 집어넣으면 맛이 망가져. 권도혁의 철학이었다. 소연이 들어온 첫 주. 그는 유난히 그녀에게만 차갑게 굴었다. 너는 채소 손질만 해. 손님 음식엔 절대 손대지 마. 소연이 조금이라도 다른 일을 도우려 하면 즉시 제지했다. 설거지나 해. 여긴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다른 직원들은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이라는 막내 직원조차 소연 앞에서는 선배 행세를 했다. 소연 씨, 양파 써는 거 너무 느려요. 손님들 기다리는데. 권도혁이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다. 기본기도 없는 놈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석사 과정에서 배운 프랑스 요리 기법도, 이탈리아에서 익힌 파스타 비법도 여기서는 아무 소용없었다. 그저 채소나 까는 보조 직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거라 믿었다. 소연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밤 10시 설거지까지 14시간이 넘는 긴 하루였다. 요리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런던의 유명 호텔에서 6개월간 인턴을 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감자 껍질 까기와 양파 썰기만 반복하고 있었다. 저 애 왜 뽑았대? 미나와 태준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방장님이 완전 미워하시는데. 소연은 들리지 않는 척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다른 직원들은 함께 모여 수다를 떨었지만 소연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어느 날 소연이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을 때 권도혁은 모든 직원 앞에서 소리쳤다. 정신 차려.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다른 직원이 같은 실수를 해도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물어봤다. 괜찮아? 그만둘까?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가 내린 시험이었다. 포기하면 영영 인정받을 수 없었다. 밤늦게 요리 전문서를 읽으며 내일은 더 잘해보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 작업과 차가운 시선들. 소연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화요일 점심시간, 평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은 60대 여성이 벨루체에 들어왔다. 단정한 옷차림에 가방 하나만 든 소박한 모습이었다. 웨이터는 별 관심 없이 구석자리로 안내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바로 한미정 회장이었다. 며느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일반 손님으로 위장한 것이었다. 한미정은 조용히 메뉴를 보며 주방 쪽을 관찰했다. 유리창 너머로 소연이 감자 껍질을 까는 모습이 보였다. 27년을 살아온 며느리가 지금 가장 기초적인 일만 하고 있었다. 런치 세트를 주문한 한미정은 음식을 기다리며 직원들의 동선을 지켜봤다. 권도혁 주방장이 소연에게 뭔가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한미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음식이 나왔을 때 맛은 훌륭했다. 하지만 한미정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내린 시험이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그러나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었다. 진짜 실력과 인내심을 기르려면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다. 식사를 마친 한미정은 계산을 하며 웨이터에게 물어봤다. 주방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방장님이 엄격하게 관리하십니다. 한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레스토랑을 나섰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다. 금요일 저녁 갑작스럽게 VIP 손님이 예약 없이 찾아왔다. 유명 연예인과 그의 매니저 일행이었다. 홀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다. 권도혁은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 모든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실수하지 마! 오늘 망치면 다 끝이야! 소연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일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다른 테이블의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다. 그 순간 소연이 뜨거운 팬을 옮기다가 복도에서 웨이터와 부딪혔다. 다행히 음식은 쏟아지지 않았지만 동선이 막히며 서빙이 지연되었다. 권도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소연! 뭐 하는 거야? 그의 고함 소리가 홀까지 들릴 정도였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주방 쪽을 바라봤다. 서빙 동선 막지 마! 손님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소연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다른 직원들도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죄송합니다.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권도혁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너 때문에 오늘 망쳤어! 그 순간 홀의 한 테이블에서 60대 여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바로 한미정 회장이었다. 오늘도 며느리의 상황을 확인하러 온 그녀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참고 견뎌야 했다. 토요일 저녁, 벨루체는 예약으로 가득 찼다. 고급 코스 요리를 주문한 테이블이 10개가 넘었다. 모든 직원이 긴장한 가운데 요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소연은 평소처럼 채소 손질과 간단한 보조 업무만 맡고 있었다. 메인 요리의 핵심인 송아지 스테이크 소스는 권도혁이 직접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스팬에서 탄내가 올라왔다. 권도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 조절에 실패한 것이었다. 소스는 완전히 타버렸다. 이게 뭐야? 권도혁이 돌아와서는 크게 소리쳤다. 주방 전체가 긴장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스를 다시 만들려면 최소 30분은 걸렸다. 권도혁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는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이 불 조절을 잘못했다! 근거도 없는 말이었다. 소연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쪽에 있지도 않았는데요. 소연이
억울하게 항변했다. 하지만 권도혁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 변명하지 마. 내가 마지막에 그 근처에 있었잖아. 다른 직원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오늘 손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권도혁의 명령에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말 제가 한 게 아닌데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홀은 고급스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손님들이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주방에서는 긴장이 극에 달해 있었다. 권도혁은 소연을 홀로 끌고 나가려 했다. 모든 손님 앞에서 사과하라고. 소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다. 그 순간 홀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다. 평범한 옷차림의 60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기품 있는 자세와 카리스마는 심상치 않았다. 바로 한미정 회장이었다. 오늘도 며느리의 상황을 지켜보러 온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하시죠, 권 주방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권도혁은 갑자기 나타난 여성을 바라보며 당황했다. 손님, 이건 저희 내부 문제인데요. 내부 문제. 한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직원을 모욕하는 게 내부 문제라고 하시는군요. 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그 여성이 누구인지 모른 채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권도혁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미정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른 손님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홀로 나와 상황을 지켜봤다. 미나와 태준도 멀찍이 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한미정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지난 3개월간 이 레스토랑의 모든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권도혁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다. 재고 장부, CCTV 녹화 기록, 고객 불만 사항까지 전부 말이죠.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한미정이 말을 이었다. 권도혁은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아직도 눈앞의 여성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저희 회사 기록을... 저희 회사, 한미정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제가 바로 이 호텔 그룹의 회장 한미정입니다. 순간 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권도혁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졌다. 다른 직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유명한 한미정 회장이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회장님, 권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한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도 시어머니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었다. 한미정 회장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다. 권 주방장, 당신이 지난 6개월간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서류를 들어올렸다. 프리미엄 식재료 납품 업체와 결탁해서 실제보다 30% 비싼 가격으로 계약했군요. 그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권도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그리고 이건 뭐죠? 두 번째 서류를 보여주며 계속했다. 진입 직원들의 실수로 위장해서 손해를 부풀려 보고했네요. 실제로는 당신의 실수였는데도 말이죠. 소연은 그제야 자신이 당했던 일들이 모두 조작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미정이 태블릿을 꺼내 CCTV 화면을 보여줬다. 오늘 소스가 탄 것도 당신 실수입니다. 소연 씨는 그때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권도혁이 소스를 방치한 채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진입에게 모든 실수를 뒤집어 씌우고 납품 예상까지 빼돌렸더군요.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주방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다른 직원들은 감히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권도혁은 이제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그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한미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홀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소연은 여전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회장은 소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는 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분명하게 말했다. 이 직원이 바로 제 며느리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식사하던 손님들도 포크를 내려놓고 상황을 지켜봤다. 소연은 놀라서 숨을 고르며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권도혁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3개월 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한미정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며느리를 여기 보낸 이유는 기초부터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배움이라는 명목하에 인격모독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도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가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신입 직원이 바로 회장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현실감을 잃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떠올랐다. 한미정 회장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분과 상관없이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제 며느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떨구며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했다. 특히 미나와 태주는 소연을 뒤에서 험담했던 일들이 떠올라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권 주방장, 당신은 교육을 가장해서 괴롭힘을 했습니다. 한미정의 시선이 권도혁에게 향했다. 신입 직원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짓밟으려고만 했죠. 권도혁은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게 사실이었다. 그리고 다른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의 시선이 미나와 태준에게 향했다. 동료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고 오히려 함께 무시했죠.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곳은 레스토랑입니다. 손님에게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하지만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손님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정의 말에 모든 사람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권도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몰랐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미정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모른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설령 제 며느리가 아니었다 해도 당신이 한 행동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권도혁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35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너져 본 적이 없었다.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기회? 한미정이 서류를 다시 펼쳤다. 당신이 다른 직원들에게 기회를 줬나요? 소연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기회를 줬나요? 주변 직원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자신들의 비겁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한미정의 선언에 홀 전체가 긴장했다. 그리고 부정하게 빼돌린 돈은 전액 편상하시고 관련 업체들과의 계약도 모두 재조사하겠습니다. 권도혁은 완전히 절망했다. 요리사로서의 경력도 명성도 모든 게 끝이었다. 회장님, 제발. 하지만 한미정은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복수가 이루어졌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다. 권도혁이 보안요원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떠난 후 남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미나가 울먹이며 소연에게 다가왔다. 소연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태준도 함께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비겁했어.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오히려 너를 외면했어.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사과했다. 서빙을 담당하던 지은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소연 씨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도 나서지 못했어요. 바텐더 성호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권 주방장님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은 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물론 서운했고 외로웠다. 하지만 이들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괜찮아요. 소연이 담담히 답했다. 저도 이해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미나가 더욱 울먹였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용기가 없었던 거야. 소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다신 누군가를 혼자 외롭게 두지 마요. 그 말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미정 회장도 이 모습을 지켜보며 너느리의 성숙함에 감동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며칠 후 한미정 회장은 소연을 따로 불러 조용한 곳에서 대화했다. 힘들었지?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소연은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배운 것도 많아요. 소연의 솔직한 대답에 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거야. 한미정은 잠시 침묵한 후 중요한 말을 꺼냈다. 이제 네가 주방을 이끌어라. 소연은 깜짝 놀랐다. 저요? 하지만 아직 경험. 한미정이 미소를 지었다. 견뎌낸 용기와 배움은 이미 네가 충분히 증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배웠잖아. 소연은 두려웠다. 주방을 이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자신 없어요. 다른 직원들이 인정해 줄까요? 처음엔 어려울 거야.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한미정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진정한 리더는 권위로 이끄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이끄는 거야. 너는 그걸 이미 보여줬어. 소연은 마음 깊이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미정은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너의 꿈을 펼쳐봐.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후 벨루체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소연이 주방장으로 부임한 첫날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가운데 모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다. 저희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나와 태주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으로 소연을 바라봤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일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중요하죠. 소연의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이전의 권위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첫 번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소연은 직접 요리를 만들면서도 다른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겼다. 미나 씨, 소스 농도 완벽해요. 태준 씨, 플레이팅이 정말 예뻐졌네요. 격려와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주방 분위기는 활기차고 따뜻해졌다. 직원들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요리의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한 달 후, 벨루체의 고객 만족도는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음식 평가 사이트에는 요리가 더욱 정성스러워졌다. 서비스가 따뜻해졌다는 리뷰들이 올라왔다. 저녁 서비스를 마친 후, 소연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진짜 배움은 참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 내는 겁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이 그녀를 비추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